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국방 서남열입니다. 김철호입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 가슴 떨리는 이야기였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핫 이슈였죠. 예. 그만큼 관련자들이 그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20대 남성들 또 그 가족들 주변에 대한민국의 군인 가족 아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휘몰아왔던 그런 이슈였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즉시 200만 원 지급하겠다. 시원했어요.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경쟁 당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임기 4년 차 2025년 시행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면서요? 그 일종의 그 공약을 후퇴한 건가 아닌가. 이 공문사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안 좋으면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다. 못한다는 얘기인데 못한다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현재 취임 즉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200만 원에 가까운 병장 기준으로 해서 현재 65만 원 내지 7만 원 수준의 그 봉급을 사회 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퇴직 때 적금 형태로 타가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적금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플러스해서 사실상 200만 원 수준에 맞춰주겠다는 네. 상당히 후퇴한 그런 검토죠. 그것도 저 어렵다 뭐 안 된다 하다가 비난이 워낙 세게 거세니까 사실 폐지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월급 155만 원 정도에다가 약 50만 원 정도를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얹어주겠다. 그래서 200만 원 맞추겠다는 건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병사들의 자존감에 관련된 생활권에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이 바로 뉴스 가치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하면은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상식성과 그 속보성, 시사성은 있지만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떨어지는데요. 나의 생활과 나의 편익과 편의에 직접 관련이 되는 급여 또 봉급을 올려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본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현재 2025년까지 하면 현재 병장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주변 계층과의 그 어떤 괴리감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이슈다. 이거는 병역 자원인 감소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주변 그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또 간부층 초급 간부층에도 심리적 타격 또 우수 인력 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이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봅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 5조 1천억 원의 재정 수요가 더 필요한데 이 재원을 염출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조 1천억 원이라는 것은 그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줬을 때 그렇게 되고 한 뭐 그거 제가 단계적으로 하면 2조에서 5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년 그 소요가 되는데 다른 이제 스텔스기 30대 분량의 뭐 예산이 투여된다는 스텔스기는 한 번 들어오면 3, 40년 쓰는데 이거는 매년 고정 비용으로 증액이 되면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또 국방 예산이라는 틀 속에서 아랫돌 빼앗고 윗돌 막는 그런 그 일종의 돌려막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그 제한이 되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일종의 사과성 발언도 나왔죠. 지난 청문회에서. 과거에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해서 즉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아무리 해도 이 재원을 절약할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매년 그 예산 지출을 보면은
정부 재정의 국방비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3% 내가 국방비거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그나마 징병제를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왔는데 이것이 더 비중이 늘어지면 그만큼 전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이나 더더군다나 사드를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하면은 결국 국방비 항목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 공약일수록 그 이른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애시당초 이 공약에 대해서 의심되는 바가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사 봉급이 170만 원, 소위 봉급이 180만 원, 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봉급 병사한테 준다. 병사는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군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 숙식을 제공하고 피부까지 제공하는 상태에서 생활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 요소가 있죠. 이것은 최근에 그 ROTC 지원율이 떨어지고 기간까지 연장하는 사태가 오는데 부사관이나 초급 간부 단기 복무 보호사한테 우수 인력 자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군대가 좋아진다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밖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수 자원이 군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나 여타 직군에서 미치는 파급 영향, 어렵게 노량진에서 고생하면서 구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을 때 받아든 급여 봉투를 보고 정말 어디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병사 봉급 200만 원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을 공약할 때 다른 계급의 봉급도 이제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했다면 더더욱이 그 격차는 커지는 것이죠. 예산 부족 액수가. 그래서 이제 부사관이나 간부들에 대한 그 단기 복무 지원금 그걸 현재 500만 원 수준으로 되는데 임관이 되면은 근데 그걸 2,500만 원 추가로 줘서 한 3천만 원을 목돈을 마련하겠다. 그거는 결국 그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추가적인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할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추가 재정 소요가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일단 내질러 놓고 후속 조치에 허둥지둥 그러한 모습보다는 치밀한 사전 검토와 또 국회나 유관부서와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병사 200만 원 급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당이 같이 공유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후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뭐 시기는 조정할 수 있지만은 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0만 원 최저 시급을 넘어서는 수준의 봉급을 책정하게 되면 그 징병제로 군에 와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위상과 기대되는 바 역할도 상당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근로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고 그럼 근로의 대가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일이라든가 공국과 연계된 징벌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이 몰고 왔던 그 선거에서의 영향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 병사 봉급 200만 원이 몰고 올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거죠. 다른 직군들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소방, 경찰 이런 분들도 줄줄이 인상을 요구할 테고요. 또 이게 이제 다른 계급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인데 단지 이제 병사들만 대상으로
콕 집어 얘기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민생 국방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민생 국방이 뭐냐? 아 이것이 내 아들 딸 요즘은까지 군에 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없는가? 또 먹고 자는 거는 제대로 하는가라는 그 생활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루어지는데 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복무 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병영 시설 개선. 심지어 휴대전화 시간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요금제에 대한 특혜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웰빙 국방이 지나친 거 아니냐. 역전 현상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군내는 철저한 아주 피라미드형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병사를 과잉우대하는 것은 주변 계급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우리 아들들한테 200만 원 주는 것이 어디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직군 또 다른 계급 이게 이제 위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병사 봉급 200만 원 했을 때는 그 뒤에 숨은 함의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제도화하는 문제를 그 당시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년에나 가면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이 아주 대단합니다. 뒤통수 맞았다. 25년 가서 또 딴소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거짓말인데 나중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게 육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그 인터넷 망을 통해서 다양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어요. 현역 그 병사들이 많은 응답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상당수의 그 여론이 수렴이 되고 하는데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전략적 구태에 가까운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거는 못한다는 얘기고 그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거의 본인 임기 끝날 때 하거나 공을 다음 때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국가 재정 특히 국방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이거야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그렇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병력 구조라든가 이 국방 전체의 그 결국 국방도 무기체계 됐지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파급력이 큰 거를 너무 쉽게 내던지고 후속 조치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신뢰성을 상실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 한 줄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삭제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2025년 경에 2025년 매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도 2012년 4월 7일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병사 봉급 인상 이런 것 같아요. 조건이 안 돼서 해주고는 싶은데 방향은 그 방향인데 어려우니 그거를 조금 양해해 달라라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다만 바라기는 우리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그 세금도 많이 거쳐서 2025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대우가 이보다 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제에 우리나라의 그 안보 상황과 여러 가지 인구 절벽 현상을 고려해서 특히 그 국방 병역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같은 데도 있고 민간 연구기관도 이거야말로 민간군 합동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어려운 시기에 국방을 담당하는 병사들이 이런 혜택에서 완전 배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또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는 무성했던 현직 병사들은 지원 제로.
나중에 들어온 후배들은 빵빵하게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는 미군 수준으로 우리 병사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도 상당히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이 많죠. 일단 지원병이 되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와, 뭐 5만 달러면 한 6천만 원.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8만 달러면. 이 정도 상여금을 지원금을 미리 수령하고 그러고서 연봉을 최초 연봉이 한 2만 1,000달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월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각종 수당들이 붙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제도화해서 지원병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이거 이제 점점 연구할 과제이긴 합니다. 차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군 복지를 하면은 무슨 군 체력 단련장 미명하에 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체력 단련 시설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데 군 복무 장병들이 자존감과 근무할 때는 혹독하게 오프 듀티 때는 민간이 부러워할 정도의 복지 시설을 했는데 전반적인 군 복지 시스템 특히 병사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 비번 당시의 군 복지 시설을 최대한 격상시켜서 제주도에서 밀감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최고 품질이 나와야만 군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뭐 밀감 착하게 안 좋으면 이거 군납할 수 없느냐 이런 마인드를 국민 전체 갖고 있는 한은 군 복지 시설 복지 수준이 제자리를 거두고 있다. 또 복지한다고 그러니까 고급 장교군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골프장 위주의 그런 복지 혜택 이런 것도 차제에 완전히 재검토해서 군 복무 여건, 복지, 급여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듬는 복지 삼축 체계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 복무가 자긍심과 자긍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이익으로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중한 20대의 시간을 국가 방위라고 하는 분야에 용역을 서비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되고 이들이 헌신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 복무는 국방은 현장의 어려움이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전투종사는 전투종사 수당이 있듯이 이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어려우면은 특수지역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한 수당 제도를 활성화해서 복지나 주거나 모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당을 좀 활성화하면은 맞춤형 특화된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인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어떤 직군에 맞는 또 군에도 여러 가지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는 수당을 현실화해 주는 정책도 간부 급여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기대하면서 꿈에 들떠 있다가 야 이게 뭐냐 하고서 지금 실망하시는 분들 조금만 우리 참읍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이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기대하면서 조금만 버텨보시죠. 그래서 국방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국민에게 드리는 최상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뭐 했다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는 어느 지하방가에 또 어느 잠수함 또 어느 어떤 이지스함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눈에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어느 간부나 병사들의 헌신 이거를 곧 다가오는 호국 보훈의 달에 더 가슴 저리게 느껴지네요. 예, 오늘 병사봉급 200만 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 송구합니다. 무명의 헌신이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고 값진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분야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국TV는 계속 달립니다. 국방 이슈를 모두 놓치지 않고 시원하게 언급하면서 앞으로 해결책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